네, OPL 문법 6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외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겁니다. 국외음화가 그렇게 어려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 동안 집중하시면 아마 뭐 여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틀릴 만한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국외음화 현상 한번 정의부터 한번 해보죠. 자, 받침 디귿 티읕입니다. 디귿 티읕, 우리말의 받침 디귿 티읕이 여기 지금 보면 약간 표기가 이상한데 겹자음이에요. 리을 티읕 마찬 포함해서. 자,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 자, 이 모음과 결합될 경우에 경국의 지읒과 치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갖다 놓고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한테 국외음화가 뭐냐고 물으면 가장 흔하게 하는 설명이 이런 설명입니다. 받침 디귿과 티읕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모음과 결합했을 때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모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좀 이따가 예문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밑에 있는 이 그 정의에서 이 모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형식, 형태, 소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문법 강의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형식, 형태, 소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들었었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사나 아니면 접사, 그 다음에 어미와 같이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그 형태소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게 되는데 국외음화에서 말하는 이 모음은 그냥 이 모음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 조사나 접사나 어미에 이가 왔을 때 그때 지읒과 치읒으로 디귿과 티읒이 교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 항목은 교체에 포함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국외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외음이라고 말하는데 뭐 국외음 말 그대로 입천장 소리를 얘기하는 걸 텐데 자 1강에서 설명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국외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센 입천장 우리가 보통 이거를 경국외음이라고 부릅니다. 센 입천장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이죠. 선생님 순간 용어가 떠오르지 않았네요. 자, 센 입천장 말고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린 입천장도 마찬가지로 얘도 국외음이죠. 그죠? 그런데 여린 입천장에는 뭐가 있냐 하면 기역, 이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쌍기역, 그 다음에 거센소리, 키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정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에서 이와 만났을 때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냥 국외음이 아니라 경국외음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사실 외우실 때도 그냥 이걸 단순하게 국외음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경국외음화 현상이라고 외우시면 나중에 조금 변형되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선지를 고르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의문 현상들은 규정이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국외음화는 단순하게 이 규정이 전부 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준용되는 한두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부 다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쉽죠. 자, 일단 밑에 조건들을 좀 봅시다. 자, 받침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또 나왔네요. 그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를 만나게 되면 경국외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굳이 자 굿다의 이는 접사겠죠, 그죠? 접사이니까 형식 형태소 이가 왔을 때 디귿이 구지라고 지읒으로 발음되어서 연음된 것이고요. 미다지 마찬가지로 미닫다. 여기 뒤에 접사 이가 왔는데 형식 형태소니까 이것이 미다지가 됐어요. 땀바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바치라고 하는 요 글자의 선생님 앞에 별표를 하나 해뒀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요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할 테니까 요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세요.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윗부분을 지우고 다시 상단에다가 필기를 할 테니까 잘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국외음화 현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음이 와야 되는데 그 이 모음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밭이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볼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밑에다가 원래는 밭1항을 해야 되는데 밭치만 적어놨네요. 자, 밭1항을 좀 보세요. 밭1항. 자, 이 밭1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1항이 2로 시작하죠. 모음 2로 시작하는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1항이 첫 번째 가능성은 얘가 조사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을 만들어 보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이랑 논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와, 가와 똑같이 접속 조사 형태로 쓰일 때가 있다고요. 뭐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밭 1항을 갈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밭 1항이라고 해서 말을 하면 밭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경우는 이거는 뭐 글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부분에서는 밭 뒤에 붙은 조사로서 1항이 올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밭의 일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1항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조사로 왔다 그러면 얘는 조사 접사음이 형식 형태소가 되죠. 반면에 명사로 왔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국외음화의 정의에 따르면 요 경우에는 국외음화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만 밑에 실질 형태소 명사가 왔을 때에는 국외음화를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의 경우 형식 형태소 조사가 왔다면 바로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자, 밭 1항에서 티귿이 뒤에 앞에 왔고 그 뒤에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이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어서 최종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국외음화가 적용되어서 밭이랑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밑에는 경우가 다르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밭이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외음화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이랑이 1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 실질 형태소니까 국외음화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티읕은 우리 대표음 속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음절의 끝소리에 따라서 밭이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적용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직은 뭐 이 강의에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시작하는 말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면 니은 하나가 첨가됩니다. 그러면 니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된 현상은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이것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때문에 앞에 오는 그드부,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반니랑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비음화가 하나 쓰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외음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가장 눈여겨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놈의 실질 형태 소이냐 아니면 형식이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요거는 학교 내신 시험이든 뭐 모의고사건 국외음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예문이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적용시켜봤던 방식을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로 보시죠.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결합되는 경우. 자, 이 희는 아마도 사동, 피동 전미사에 나오는 이리기의 그 희겠죠. 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결합되어서 T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굳히다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얘가 얘하고 얘가 축약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티다가 되는데 위의 규정에 따라서 T로 발음 나는 것도 국의 음화 현상을 준용해서 굳히다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히다 같은 경우는 굳다에서 온 것인데 무엇을 굳히다? 사동 접사 희가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보면 닫히다, 닫다에서 닫히다, 뭐가 닫히다 피동 접사 희가 온 거라고. 그래서 사동 피동 접사 희가 앞에 오는 디귿과 결합해서 축약이 되어서 티읕이 된 경우에도 국외음화를 준용해서 얘를 국외음, 경국외음, 치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국외음화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전부 다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만 남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기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 3월달 고3 학평 문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의 기역 미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보기 1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들은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국외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그렇죠? 국외음이 아닌 놈이 국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그렇죠, 또 나왔네, 그지? 예상대로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국외음, 정확히 말하면 그냥 국외음이 아니라 경국외음이었어요. 국외음 지읒이 되거나 디귿 뒤에 형식에서 희가 올 때, 자, 이거 디귿 뒤에 희가 올 때 이거와 결합하여서 T로 이렇게 결합이 된 놈을 치로 발음을 한다. 자, 금방 봤던 규정이 그대로 그냥 풀이되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1을 보시면 국외음화 현상을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부친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친. 그 다음에 니은은 낱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이랑,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묻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홑이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홑이불 먼저 볼까요? 홑이불. 분명히 여기 티읕이 있습니다만 뒤에 오는 이불이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이불의 품사가 뭐예요? 접사인가요? 접사가 품사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불이 접사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얘는 명사겠지, 그제?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적어도 미음에 국외음화를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디귿을 보시죠. 밭이랑, 자, 요 이랑이 조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체언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랑은 아마도 명사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여기 밭이랑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홑이불은 적어도 국외음화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1번 기역의 붓은 전미사 모음 이와 만나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친이죠. 붓다에다가 접사 이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붓다의 티읕에 전미사 이가 왔잖아, 그지? 얘는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붓친이라고 티읕을 치읕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니은의 이는 실질 형태소의 모로죠. 확인해 볼까요? 니은을 보시면 낱낱이 밝혔어. 낱낱이. 자, 이가 붙어서 낱낱이 부사가 됐으니까 얘도 품사를 갖고 있는 전미사겠네요. 접사가 온 거니까 요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예요.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이니까 2번은 이미 실질 형태소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고요. 그래서 맞아 봅시다. 낫의 받침 티읕은 치읕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니까 치읕으로 발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문법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조사 접사 어미 이런 얘기하면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사 접사 어미가 조금 좀 생소할 수 있죠. 요 의문 파트가 끝나면 금방 설명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고 얘들은 실질적인 의미는 같지 않지만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봅시다. 디귿 3번. 디귿의 이랑은 모음 1로 시작되는 형식 아니죠. 뒤에 목적격 격조사가 붙은 걸로 봤을 때는 밭의 일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치읕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까 세 단계를 봤었죠. 그죠? 최종 발음은 반니랑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은 자, 무슨 전미사 희와 만나무로 디귿이 히읗과 결합하여 무티다. 그죠? 이루어진 티읕은 치읕으로 발음되는 국외음화 현상을 준용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도 맞아볼게요. 미음의 홑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1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 소임으로 맞네요. 여기까지 명사니까 홑은 받침 티귿은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보다시피 국외음화 현상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국외음화 문제는 틀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만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국외음화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은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1로 시작하는 요 글자가 실질 형태 소인가 아니면은 형식 형태 소인가에 대해서만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국외음화 문제는 틀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의무 현상 가운데 교체 현상 중에 하나인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